소개받은 김치용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보다 연세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참 강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부경대학교 왔습니다. 김명수 총장님하고 이 각별한 또그 교수님하고 관계가 있어갖고 작년에 다 올해 또 왔습니다. 저는 동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녁에 공부하는 겁니다. 힘든 게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잘 모르지만 밤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밤에 공부하면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분은 낮에 어디 가서 TV 잡거나 그런 사람들은 밤에 눈이 또롱또롱합니다. 저같이 눈이 밤에 또롱또롱하고 술시가 되면 눈이 또롱또롱한 사람은 낮에 연구실에서 앉아 작거나 다른 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제 아는 지식하고 조그만 거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요거 불러 앞에 하나만 좀 볼까요?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김치용입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옷이 있는데 더워서 옷 벗겨도 되겠죠? 네. 다 벗은 건 아닙니다. 여기 몇 분은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리를 많이 다쳐갖고 오른쪽 다리가 의족입니다. 표시 잘 안 나죠? 네. 무릎 밑에 자리가 의족입니다. 의족. 20살 때 그러는데 저도 올해 제가 토끼띠라서 올해 한갑이랍니다. 근데 40분이 안 되더니까 그렇죠? 네. 막스는 돼 보인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갑이 됐다고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좀 빠른 생일 하는 애들은 한갑을 한대.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 특히 초래 소나들 있잖아요. 한갑한다고 특히 안동에서 안동근신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한갑을 한다고 그래서 나도 지금 한갑하려니까요. 내가 지금 이래갖고 한갑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토끼띠 갑자기 있습니까? 오케이. 친구야 반갑디.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20살 때 나이를 다쳤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귀여워요. 초등학교 6학년. 귀여워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중학교 4학년. 잘생겼어요. 멋져. 오빠야 멋져. 이제는 실망할 때가 왔습니다. 실망이네. 아저씨다. 고등학교 4학년.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모습이 있긴 있는데요. 이보다는 40분, 1시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시 제 제목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서 봤지만 저는 디자인 쪽에 애니메이션 디자인, 색채 디자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건 아닌데 색깔과 영화, 색깔과 영상 그런 것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너무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니다. 따뜻한 차가운 것 이런 거 다르고요. 또 색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색의 이미지도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봄 색깔, 여름 색깔, 가을 색깔, 겨울 색깔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패션이 어떻다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과 스타일과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청도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소사고 있고 또 감. 미나리 하고
와인동. 그렇죠. 뭐 미나리에 뭐 삼겹살 넣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가면 네 있어요. 그 코미디언이 정윤성 씨 네. 선생님이 계시다. 지금은 저 전학으로 갔어요. 이 사람. 남은 저쪽으로 사람. 거기 있는 분 중에 최보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앙드레 김 못지않은 패션 디자인 끝내줍니다. 저보다 나이가 뭐 훨씬 많지만 청년 같습니다. 그 우리 형님이 하던 건데 생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섹시한 색깔 또 환상적인 거 건강 얼굴만 봐도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색깔을 나타내고 테마 색깔 스타일을 색깔이 나타냅니다. 오늘 특별히 보려고 하는 거는 영화에 들어가는 색을 좀 봤습니다. 아까 몇 가지 영화를 들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서 만들 수도 없고요. 뭐 배우만 있을 수도 되는 건 아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색채나 미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거지가 나타나는데 너무 얼굴이 파랗고 립스틱 발라가 이렇게 나오면 거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이제 특별히 영화에 들어가는 색깔을 이렇게 테마로 잡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그 흑백 영화 시절에 뭐 대열차 정도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무슨 영화 시대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한분 이렇게 그 노란 입은 사람을 이렇게 줬는 게 한 분 있고요. 방금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즈의 마법사하고 바른과 사라지다 있습니다. 이 칼라가 주는 색이 있습니다. 시대의 공간적인 배경, 또 커뮤니케이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색깔들이 많이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아까 조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 길 위에 저기 뭐 집들이 엄청 잘 되어 있는 빌딩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해피엔딩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영화도 여러분들 뭐 적었을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아까 아주 붉은 강렬한 전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전쟁에 아까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뭐그 마지막에 영화 그 전쟁 들어가는데 기스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안 된다 그러고 막 관계를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정열적인 어떤 색깔 이렇게 해서 어떤 감정, 무드 이런 것들을 다 색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틀시라는 이런 영화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만. 뭐 내용보다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 입는 색깔 좀 영화가 좀 오래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 양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이 영화는 조금 이 강도 뭐 이런 이쪽 세계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은 걸 딱 보면은 누가 대장이고 대장 아니고 또 뭐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책상 이런 것들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그냥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깔 영화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프랑스 영화 중에 세 가지의 색했습니다. 하나는 자유, 하나는 평등, 학예를 나타내는 이 세 가지 영화를 따로따로 테마로 해서 하는데 블루가 뭐 자유, 또 화이트가 뭐 평등, 그다음에 레드 이런 학예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을 딱 맞춰가지고 그 색깔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이제 블루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주인공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자유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화이트라는 영화가 마지막 장면인데
영화 뭐 캡처받은 좀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그 화이트라는 잠이 확 깹니까? 잠 그만 볼까요? 아예 그만 봅시다. 어른들 앞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화이트 평등을 나타내는 그 주인공하고 뭐 그 이 여자하고 어떤 아주 그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레드라는 영화입니다. 레드. 박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국 나라에서 온 그 여자애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이 전부 다 이게 완벽하게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을 가지고 영화의 테마, 주제를 직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희미하지만 잘 한번 보실래요? 하이힐 그런 영화를 보실 분들, 하이힐 높은 구두 딱딱 흐르는 구두 있죠? 하이힐 신으신 분들 있죠? 자, 이제 딸하고 엄마입니다. 엄마인데요. 뭐 먼저 시간인데 옷 색깔 한번 보세요. 옷 색깔 이렇게 옷 색깔. 자, 기성정결 뭐 이래 되면은 빨간 옷이 잘 나가겠어요. 하얀 옷이 잘 나가겠어요. 빨간 게 좀 잘 나갑니다. 빨간 거 꼭 입고 오신 분 계시기에 잘 나가는 것보다는 빨간 게 잘 나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막 기성적결로 와서 마지막에 오면 옷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빨간 거였습니다. 중간에 둘 다 빨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갈등이 심합니다. 어디라도 다 그런 게 있겠죠. 둘 다 잘 나가려고 합니다. 영화 내용은 혹시 생각되면 한번 영화를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엄마의 애인이 그 알랭이의 남편이 돼갖고 그래갖고 결국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가지고 누가 죽였느냐 이런 영화인데요. 어쨌든 이 색깔 옷 입는 색깔을 가지고 영화 감독은 그렇게 기성적결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색채하는 사람들은 옷만 보면 이 테마 이렇게 바뀌구나. 그래서 아까 잠시 봤지만 이런 영화입니다. 엄마 잘 나갈 때입니다. 별로 상황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없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오다가 마지막에 흰 옷 입고 이렇게 어머니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어쨌든 이 색채를 가지고 영화의 기성적결을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색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기성적결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집단의 어떤 캐릭터입니다. 잠시 봤는데 여기 8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8명의 여인들 잘 한번 보세요. 필름만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좀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옷 입은 거 보면 색깔 보면 이 여자는 옷 입은 거 보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옷 색깔 보면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8가지 그 여자들이 주인 어른이 돌아가시는 의문에 피살이 되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옷 색깔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그 식용하시는 흑인 아주머니가 저기 주인공처럼 모피 무슨 옷이 아닙니까? 저런 걸 입고 있으면 이게 않는데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색깔도 우중충 밝은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색깔에 나오는 것들은 권위나 뭐 강조,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나타냅니다. 신들리스트 영화 보면 빨간 옷 입은 애가 전부 군인들 까만 데 입고 있는데 딱 나옵니다. 딱 보는 순간 이게 집중이 그냥 딱 될 수 있는 영화들이다. 그리고 색은 때로는 기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호, 뭐 우중충한 것, 밝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는 거대한의 블루 그런 영화를 혹시 20년 전에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 색깔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색을 아주 강하게 썼던 책이고 잘하는 올드보이에 나오는 색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미술 분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십 명이 붙어서 이 뭐 벽지, 색깔, 이 주인공 아저씨의 이 옷 입는 그 색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영화입니다. 또 영화에서 좀 여러 가지 아시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색깔, 영양 이런 것들도 미술 작품하고 연계돼서 많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봄, 여름, 가을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딱 보면 그냥 봄의 상쾌함, 밝음, 발랄함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이런 영화들이고요. 여름 같은 느낌, 뭐 뒤에 바다도 있지만은 녹색, 감청색 이런 것들이 여름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언제 개봉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추석 전에, 설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니다. 가을 색깔이 물씬 풍기는 영화들이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 겨울 같은 것, 뭐 이런 느낌들, 좀 우중충한 느낌들, 또 뭔가 불길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색깔들은 자극, 색상도 보조 조화, 구성 조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같이. 그래서 이 비형 남자친구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빛이 주는 생명, 에너지, 또 노란색이 주는 어떤 낭만적인 것들, 또 젊음이 주는 뭐 푸른색들, 또 초록색이 주는 어떤 침착함,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전부 색깔로 잘 나타내는 영화 중에 하나다. 그리고 흰색, 환희, 뭐 주인공이 나타날 때 어떤 순결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캔들 보셨습니까? 네. 요즘 대통령들이 스캔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그렇지. 농담입니다. 배현준 아저씨는 요즘 뭐합니까? 아저씨 캐나다 갔어요. 제가 이제 국제영화제를 조금 관여하기 때문에 배우들을 많이 압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안성기 형님이 좀 아파서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요. 국제영화제가 벌써 20년 넘어갔잖아요. 초창기 할 때는 저녁 약속을 몇 시에 자는 줄 압니까? 국제영화제 할 때 배우들하고 영화 잘 나가는 사람하고 영화 시간을 잡고 밤 12시에 약속합니다. 밤 12시. 술따라 약속하면 밤 12시 한다. 그러면 밤 12시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거는 완전히 핑계거든요. 밤 12시는 자기 마음하고 다른 약속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러면 꼭 나와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영화들도 있고요. 아까 봤던 오즈의 마법사 같은 이런 옐로우 색깔, 핑크 색깔, 그레이 블루 색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깔, 블루 색깔 이 전부 이제 영화를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하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 뭐 그 자녀들 중에 혹시 뭐 애니메이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색깔을 나타내서 좀 작긴 한데요. 뭐 그 라이온 킹 같은데 파란색이 나타났을 때 이거 조금 뭐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색깔들을 전부 뒤에 배경 색깔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여러분 애니메이션 종류에도 한 24가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24가지 2D, 3D 할 것도 없고요. 이런 셀, 슬루엣, 인형, 클레이 이런 애니메이션 제가 한 주로 하는 것들인데요. 애니메이션에도 색깔이 너무 중요하게 흥모를 하는 애니메이션, 합성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음식에 이것도 이제 쳐놓고 우리 그
최복호 원장님께서 하는 건데요. 청색은 비타민, 적색은 폴리페놀, 백색은, 흑색은, 황색은 그래가 색깔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빔밥에 나타내는 어떤 색깔, 또 이런 것들 건강한 색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음식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아까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다 그렇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색계 크는 영화 여기도 색을 주고 나타내는 영화고요. 또 문혜진이라는 이 작가 질 나쁜 연애의 문학의 색깔, 문학은 어떤 색깔일까 그랬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낡은 오토바이 청바지 째지고 있고 뒤에 가서 놀러 가겠다 이런 문학의 색깔, 이게 연극에도 색깔, 또 콘서트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색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패션 디자인이 우리 최복호 원장님이 하는 것. 최복호 원장님은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옷도 그 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상당히 힌트를 친 그런 패션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예 중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혈의류 그런 게 있습니다. 혈의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흰색, 검은색, 그 색깔 주는 이 영화에 딱 나타나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렇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들, 또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좀 색깔을 가지고 구분했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흰색, 또 빨간색, 간색, 자주색, 푸른색 이렇게 나타내면서 나타내는 영화 전체의 색칠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올드보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채들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녹색 의학이나 녹색 화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좀 무시무시하다 할까, 어스시하다 할까 이런 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짙은 녹색을 줘갖고 사람들에게 심리를 그렇게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최민식 아저씨는 참 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연기를 잘할까? 반복적인 패턴. 이 방에 있는 뒤에 병문이 보면 옛날에 시골에 있던 집에 병문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 집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건 다 마찬가지. 이걸 다 하나하나 미술이나 디자인하는 소품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녹색, 또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 벽지에 노란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개했습니다. 자, 중국 영화 중에 배우 이름이 뭡니까? 한국영입니까? 자, 영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참 대단한 영화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푸른색을 입고 나옵니다. 누가 죽었냐 아니면 희생을 나타내는 이런 색깔을 이 옷을 딱 입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다. 붉은색이 나타나서 질투하는 장면들,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싸우는 이런 것들, 또 녹색이 나타나면서 옛날을 회상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옷에 나타나는 색깔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개별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했는데요. 그래, 요 뒤에 먼저 한번 보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은 지 33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래 있었는데요. 인제대학교 김해에 인제대학교 한 1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만기입니다. 이만기 알죠? 만기 요즘 노래 한곡 친구가 좋다 노래도 내놓고 요새 잘 나갑니다. 전화 옛날에는 시간이 전화했는데 요즘은 전화 10분 하고 한 번만 씁니다. 미안하다. 어쨌든 인제대학교 한 10년이 있었고 부산정보대학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도 한 3년 있었고요.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이 있는 동서대학교도 또 3년 있었어요. 학교마다 다 내가 어떻게 좀 노상 스카우트 잘해갑니다. 동의대학교도 또 봤습니다.
국영대학교 장영수 총장님이 불러줄까 싶어서 왔더만 잘 불러줍니다. 국영대학교 국립이라 복수 프라이드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은 문화복지든 뭐 복지 문화든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저녁에 참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참 쉽지 않은 게 밤에 공부하는 겁니다. 밤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뭐 사계절 있고 밤에는 쉬고 또 뭐 일주일 있으면 주말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10년 있으면서 이제 교직원 연구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저도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제대학교 가면 많은 친구들이 교직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교수 된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교직원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대학원을 더 공부하고 해서 교수가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거의 다 그렇죠. 다들 교수가 되겠다, 강사를 하겠다, 더 좋은 직장에 가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만 명 이렇게 졸업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많이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배우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밤에 하는 것들요. 낮에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푹 쉬고 와서 하는 공부나 이런 것들은 머리도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푹 자고 아침에 책 읽으면 또 아침에 명상을 하면 좋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다 수고의 목적이 있어서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는 다들 꿈을 잘 이루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동의대학교에서 7년 전쯤에 스토리텔링 대학원이라는 게 평생교육원의 문화복지 또 문복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정식으로 하는 그 대학원에 스토리텔링 학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토리텔링 학을 해서 석사, 박사 주는 데가 없습니다. 박사까지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거기 디자인, 영화, 영상, 인문학, 예술학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읽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앞에 내가 뭐 좀 얘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책을 읽지 않으면은 다른 동물들하고 별로 물론 뭐 안 읽어도 잘 살 수 있죠. 뭐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뭐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읽는 사람하고는 결국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역시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 이게 참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읽는 것들 그걸 읽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는가 이런 것들을 해. 그게 이제 자기인체도 체화되지만 결국에 잘 모르지만 자식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읽는 것, 쓰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책 중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무슨 책을 썼더라. 지금 한 1, 2주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두 권을 샀는데 누가 문이 안 열리는 모양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비 옵니까? 예, 많이. 지금 또 옵니까? 예, 예. 너무 고생 많습니다. 참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특별히 좀 하나님도 있고 뭐 부처님도 있고 많이 계시는데 이분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도 뭐 옛날 분이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비가 해야 할 일 중에 엎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독서. 근데 선비가 아니고요. 요즘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독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키우는 게 있는가, 이렇게. 독서를 해야 집을 일으킨다.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 독서가 참 쉽지 않죠. 뭐 책만 알고 지금은 새가 비는 새가 하는데 책만 앉아 있고 뭐 집에 살떡에는 밥 한 톨 없는데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그래도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이제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참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읽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이제 고개를 숙인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독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참다운 독서라는 게 내가 뭐 책을 읽어서 공부해서 똑똑해서 이 입에 자랑하겠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참다운 독서는 자기 자신이 사람다운 인간이 되겠는가, 이런 거. 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를 봤을 때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나쁜 놈이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별로 자기 마음에는 그게 안 되잖아.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다운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독서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형제에 외롭게 지낸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효제 이런 것들이 독서에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많은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요런 과정처럼 충노의 대학 그런 것들이 김명수 총장이 하는 충노의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대학교 교수로 33년에 있으면서 많은 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충노의 대학에 제가 재작년에 1년 다니면서 참 제대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노의 대학에 가서 책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도 요즘 책 쓰시는 분들 계시죠?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지금 나날이 더 발전해갖고요. 내가 이걸 만드는 순간도 이미 발전해갖고 참 어디까지 갈지. 제너레이티브 하는 게 생성한답니다. 뭘 계속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물탱크에 물이 뿜하듯이 제너레이트 되는 프리트레인, 미리 트레인 하는 겁니다. 미리 트레인 해가지고 계속 제너레이트 생성하는 트랜스포머 이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바둑 떠갖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떠갖고 이기니 지니 그런 게 그러니까 몇 년 지나갔습니다. 바둑을 처음 인공지능 알파고 할 때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 사업을 시킬까? 수학 문제를 풀까? 장기를 뜰까? 가장 후수가 뭐냐 이랬더만 동양사상 중에 제일 1번은 바둑이에요. 바둑은 한 수, 두 수를 안 보고, 저는 바둑을 잘 못 듭니다만 한 10수와 선수들은 그렇다면서요. 바둑 뜨시는 분들은, 바둑 잘 뜨시는 분들은 내가 얘기 놓고 네가 얘기 놓고 네가 얘기 놓고 내가 얘기 놓으면은 10번쯤 앞을 봐야 되는데, 와, 그거 참 그렇게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어쨌든 바둑입니다. 바둑을 하루 뜨고 그 다음날 뜨고 몇 번 뜨는 사이에도 이미 제너레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바둑을 인공지능하고 뜬다 이런 얘기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는 순간 끝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나오면서 이제 챗이라는 게 챗은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얘기하고 통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화 연결, 생성형 대화 연결, 대화를 하는데 계속 우리는 밤새도 공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 머리가 매일 아침에 공부하듯이 24시간 내에 공부하면 좋겠는데, 얘들은 전기만 꼽아놓고 상태만 좋으면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분은 그래도 여러분들 대학원까지 다니고 공부하는데요. 한 분은 프리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다운받아서 한 분은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충무회 등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을 너무 잘해요. PPT도 지금 뭐 내가 만들었지만 PPT도 너무 잘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한 달 전쯤에 충무회 대학에서 챗GPT 가지고 충무회 대학하고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질문만 이렇게 하면 정말 기승전결로 답을 참 잘해줍니다. 어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충무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반말해도 좋습니다. 설명해줄래? 안 해줄래? 뭐. 그러면 뭐 충무회는 대한민국에 어떻고 국모에게 효도하고 물론 네이버에 찾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기성적결 이거는 막 네이버에 찾아서 써붙이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내가 원하는 질문만 똑바로 하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충무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 뭐 이런 어른들과 사람들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방적인 태도, 상호 배려하는 이해, 공통 관심사, 또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챗GPT 인공지능하고 또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쓰는 기술 또 사람이 쓰는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융화가 되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는 것, 쓰고 보기 하는 것도 많은데요. 읽는 것도 잘하는 것들, 책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이제 동일대학교 이제 부동산 강정국 교수님 때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AMP나 이렇게 다녔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제분이나 조카 뭐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제 큰애가 30살이 좀 넘었는데 그 전에 처음에 교수대가 20년쯤은 교수하니까 이거 뭐 우리말로 뭐라 하면 누워서 물 마시고 하여튼 너무 싫어요. 맨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옛날에는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휴강이다. 그럼 학생도 좋아하고 뭐 교수도 좋아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많이 갔잖아요. 요즘은 안 되죠.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교수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를 딱 갔어요. 3월 2일 날 입학해서 아빠 수업 시작하는 이렇게 문자 딱 왔어요. 와, 그럼 나는 이제 강의실에서 우리 과 애들을 이렇게 해갖고 1학년, 2학년 수업하다가 딱 이렇게 40명, 50명 앉아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 1000시간 수업한다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와, 정신이 번쩍 뛰고 어제 우리 아들하고 하루 종일 월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비도 오는데 수제비 끓여 먹자 하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다가 강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했던 그 예를 아들은 아버지가 집에 와서 밤에는 술 처먹고 와서 자고 어떻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교수도 저런 아빠처럼 저런 계획이 있어갖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을까 이래갖고요 와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좀 마음을 좀 바꿨어요. 11년,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7시, 학기 중에 7시 전에 학교 가자. 7시 전에. 8시 반에 집이 나와갖고 9시, 10시 수업하는데 차가 막히니 안 막히니 빵빵거리고 차, 기차, 앞차, 요괴사면서 조금 빨리 나가면 차 막힐 때 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학생들 보고 야 5분 늦대 뭐 준비하고 있으래 앉아있는 학생들이 내 아들 같은 저기 무슨 교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시 전에 학교 가자
7시 전에. 그래서 7시 전에 학교 가면 집에서 학교 가는 게 20분 걸리는데 7시 전에 가면 5분 걸려요. 5분. 5분 만에 씩 가는데 또 뭐 8시 반에 가면 40분 걸리고 그러는데 시간 빨라서 좋아. 7시 가면 학교도 아무도 안 와. 주차장에서 제일 좋은 주차 자리도 할 수 있어. 문 다 열어놓고 있으면 공기도 좋아. 산 속에. 그걸 안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거든. 아무리 저녁에 술 먹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 이제 그거 지키는 거.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예비역들 군에 갔다 오고 이런 애들 있으면 수제비나 국수를 같이 먹는 것, 전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교수방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문 닫게 있고 뭐 안 그래도 들어가기 힘드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문을 가능하면 연구실에 있으면 문 열어놓자. 뭐 연구실에 훔쳐갈 거라고 해봐야 책밖에 되어 있습니까? 책이야 훔쳐가도 책 도둑놈은 도둑놈도 아닌데 예를 들면 문은 항상 열어놓자. 언제든지 들어와야 되겠다. 특히 이제 7시나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8시쯤 일찍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특히 주말에 뭐 멀리 있는 애들이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뭐 야 연구실에 와서 커피 한잔 먹고 뭐 어떤 때는 그 강의실에 문이 잠겨있고 조교가 안 오고 문 안 열어있으면 복도에 써있고 이러면 내 아들이 복도에 쓰라고 일찍 와가 저기 서 있는데 그래 너는 서 있으라 뭐 9시 수도 있거나 뭐 네가 빨리 와서 1시간 서 있으라 자기 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으면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이 저 일찍 학교 와서 공부할 때라고 강의실에 문은 잠겨있는데 밖에 서 있으면 빨리 와가지고 밥은 먹나 안 먹나 헐고 빨고 할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나무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방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일찍 오면 하고 그 도서관에 가기 싫으면 연구실에 와서 책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그 결국 이제 졸업할 때 그럼 아버지 할래 삼촌 할래 이러다가 뭐 그 여학생 보고 오빠는 안 된다. 장난 큰일 나니까 오빠는 안 된다. 삼촌 아니면 아버지 뭐 이렇게 그 넘어왔는 게 한 30년 됐어요. 그 궁극적으로 혹시 그 동의대학교 관계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꼭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인연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다니는 과정에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부하는 것도 자식들이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하여튼 뭐 지금보다 더 밝고 맑게 행복하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노래방에 갈 때만 지금 저런 마이크가 있어요. 저걸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너무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찍었는데요. 저는 노래를 되게 잘합니다. 사실은 기타도 치고 대학가는 바이올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마운데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주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안 하고 제 인생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있어는 하기 이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첫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살 때 다리를 잘렸기 때문에 1년을 성한 다리가 잘리면 이게 의족이 참 안 그려집니다. 1년쯤 길쳐. 그리고 저는 한 10년쯤 목발을 짚고 다니고 지금은 이렇게 긁고 다니는데요. 이 목발 안 짚으면 다리에 부딪히면 참 피가 나서 안 됩니다. 한 5년쯤은 집에만 가면 이 피냄새가 덩치는 납니다. 지금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죠. 가도 다리를 흐르르 풀어놓고 그러지만 20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여름만 되면 짤렁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사리대를 가는데 하여튼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5년을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25살에 대학교도 입학을 했거든요. 이제 제 인생 얘기를 많이 듣고 친구들 기자들 원래 아는 애들 제 고향이 포항인데요. 포항에 원래 시골에 아는 애들은 야 대천에서 영났다 어쩐다 저쩐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 40명 50명 앉아있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첫 시간에 들어가면 야 다리 잘려갖고 의족한 사람이나 없네 힐체 타본 사람도 없네 야 그 다음에
팔 하나 없는 사람도 없네 이러면 다 내보다 건강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다 내보다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는 입학할 때가 25살에 했으니까 내보다는 다뭐 재수가 와도 빠르잖아요. 요즘 재수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하면 야 교수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교수 하려면 서울대학교 이상 교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대통령이 되거나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와요. 4년 동안. 물론 다 따라오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쫙 잘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믿기도 믿고 또 아버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있는 자식 문제 또 공부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잘 풀리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여튼 너무 자료가 많은데 조금 제가 빨리 한다고 두서없이 해서 죄송스럽고 하여튼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